이 아이를 받아들이면 집안의 기운이 무너질 겁니다. 혈통의 고리가 끊기고 업보가 깨어납니다. 세리의 손을 꼭 잡은 채 현관에 들어선 지호. 집안의 공기는 그 순간 마치 얼음장처럼 얼어붙었고 숙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숨조차 멈춘 듯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너 사람 죽였니? 죽였어 안 죽였어? 교통정리 제대로 하려면 네 속부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둘 중에 누구야? 아니면 둘 다 끼고 살 거야? 지호의 존재는 단지 아이 한 명의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래된 비밀과 상처 그리고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숙자의 눈빛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당혹감, 분노, 두려움 그리고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죄책감까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녀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현실 앞에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죠. 기찬과 제인의 혼란스러운 관계는 아직 봉합되지도 않았는데 세리가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한 수였을까요? 숙자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끝도 없이 맴돌았습니다. 지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가 지켜온 가치관과 가문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공포.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품고 있는 진심과 상처도 외면할 수 없다는 모성의 양가 감정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세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지호 인사해. 여기 내 할머니랑 삼촌들이야. 아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에 미라는 입을 다문 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유경 역시 무언가 감지한 듯 표정을 굳혔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하나같이 세리에게 향해 있었어요. 왜 지금, 왜 하필 오늘이야? 라는 질문이 눈빛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그날 밤 숙자는 한참을 방 안에서 생각에 잠긴 채 창밖만 바라보다가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이다 누른 번호는 낯설지 않은 번호였죠. 삐소리와 함께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 사람 다시 한번 불러줘요. 무속인요.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날 숙자의 집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무속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지된 듯 가만히 공기를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아직 여기 있네요. 나가질 않았어요. 아주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숙자는 눈빛이 흔들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무엇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지? 라고 되뇌었지만 무속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무속인은 구두를 벗은 채 느릿느릿 거실을 돌아봅니다. 곳곳에 흐르는 기운을 손끝으로 느끼듯 허공을 가르며 걷던 그는 식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 지호가 올려둔 작은 빨간색 자동차 장난감 하나가 있었죠.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는 천천히 숙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이 집안과 맞지 않아요. 피로 맺어진 건 맞지만 인연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에 숙자의 눈가가 떨립니다. 무속인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식탁에 장난감을 내려놓고는 말했어요. 이 아이는 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야 했어요. 들어오게 되면서 봉인됐던 업보가 깨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숨겨진 감정 모두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 흐름은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숙자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습니다. 한순간 어지럼증이 밀려왔고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세리의 존재, 지호의 출생, 그리고 자신이 외면해온 과거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무속인은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다 다시 숙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며느리를 내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겁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피를 끊어내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해요. 정이냐 목숨이냐. 그 한마디에 숙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속인이 돌아서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숙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 한 잔을 들었고 다시금 무속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피로 맺어진 건 맞지만 인연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단지 지호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안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세리는 기찬과 제인의 사이에 서서 천연덕스럽게 움직입니다. 마치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단 걸 아는 듯이요. 그녀는 기찬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넵니다. 도윤과 제인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기찬의 얼굴이 굳어지죠. 저 사람이랑 요즘 자주 만나더라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기찬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리는 그 틈을 절묘하게 파고듭니다. 한편 제이는 무속인의 말과 숙자의 냉랭한 시선을 떠올리며 배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찌릿한 통증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버틸게. 기찬은 숨을 거치게 몰아쉬며 도윤이 있는 장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참으려 했던 감정이 터져나온 그는 문을 밀치듯 열고 도윤 앞에 섰죠.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요. 제인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뭐 하려는 겁니까? 기찬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에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잔잔하게 웃었죠. 그렇게 불안하다면 당신이 지키셔야죠. 아내를. 빈틈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기찬의 안색이 확 변합니다. 분노와 자책, 혼란이 뒤섞인 그의 눈빛은 이내 날카롭게 빛났고 결국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윤은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죠. 멀리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세리. 그녀의 입가엔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좋아,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면 되는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그날 밤 기찬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고 그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기찬은 제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도윤이랑 무슨 사이야? 제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었고 얼굴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당신 지금 임신한 아내한테 그 말이 나와?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런 의심을 해? 그녀는 배를 감싸지며 말하는 중 점점 숨을 고르게 쉬지 못했고 말끝은 떨리기 시작했죠. 기찬 역시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난 지금 하루하루가 버티는 전쟁이야. 당신만은 믿고 싶었는데 제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 순간 그녀는 통증을 느낍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복통에 제인은 몸을 구부린 채 벽을 짚고 신음소리를 내뱉습니다. 아가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줘. 제인은 그대로 침대로 향하려다 주저앉고 결국 통증에 몸을 움츠린 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 눈물과 고통이 방 안을 채우고 기찬은 굳어버린 채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 제인은 극심한 복통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죠. 세리와 기찬은 동시에 그녀의 비명을 듣고 방으로 달려왔고 그들은 피로 물든 침대 시트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기찬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고 손발이 굳은 채 제인을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세리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조용히 뒷걸음질 쳤고 그 와중에도 눈빛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제인을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기찬은 구급차 옆자리에 타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교차했죠. 내가 제인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그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귀 기울였더라면, 온갖 후회가 머릿속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제인은 바로 응급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은 태아 상태가 심각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죠. 기찬은 수술실 앞에서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리는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다 중간에 멈춰섰고 간호사에게 상황을 들은 뒤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세리의 뒷모습엔 죄책감도 동요도 없었죠.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일수록 그녀의 계획은 더 정교해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문이 열리기 직전 기찬은 의자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아기 살려달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요. 잠시 뒤 의사가 걸어나와 말합니다. 산모는 의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산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기찬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고 그는 떨리는 입술로 혼잣말하듯 속삭였죠. 내가 우리 아기를 잃은 건가요? 정말 끝까지 못 지킨 건가요? 제인은 결국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고 그 옆에 선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세리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합니다. 이제 하나씩 무너뜨릴 차례야. 여왕의 집 18회 생명이 흔들리고 믿음이 깨지고 운명이 다시 쓰여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